오늘은 상훈이와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뭔가 좀 그랬다. 왜냐하면 상훈이가 입는 옷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무난하게만 같이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기를 민지는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다. 그리고 그렇게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와 상훈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온 상훈이를 보고 민지는 생각했다. 뭐야? 생각보다 괜찮잖아. 민지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과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상훈이와 밥을 먹으러 갔고 방탈출 게임도 하러 갔다. 상훈이는 꽤 괜찮은 애인 것 같았다. 똑똑하고 방탈출을 할 때도 뭔가 듬직하고 여자를 배려도 할 줄 아는 성격인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신이 말을 걸 때마다 쑥스러워하는 상훈이. 그런 상훈이를 보고 민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날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진 않을까? 그렇게 민지는 상훈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지 눈에 들어온 건 이경우였다. 그리고 이경우 옆에 있는 건 중학교 동창 여자애. 순간 이경우가 자신 쪽으로 눈길을 돌리려 하는 걸 느꼈고 민지는 당황한 마음에 못 본 척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 민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지? 이 시간에 왜 둘만 있는 거지? 결국 둘이 사귀는 거였나? 맞아, 저 여자애 딱 봐도 이경우한테 관심 있어 보였어. 애초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친구라고 하더니 이경우 진짜 웃기네. 어이없다 진짜로. 둘이 결국 사귈 거면서 왜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말한 거야? 왜 결국 쟤랑 사귈 거면서 나한테 은근슬쩍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랬던 건데? 짜증난다.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민지는 온갖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저 둘이 행복해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건 모두 민지에게는 짜증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여자애가 나였으면, 내가 이경우 옆에 있었으면.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현실 속에 자신의 옆에 있는 건 정상훈이었다. 민지는 자신을 좋아해주고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상훈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진짜 미쳤나봐. 상훈이가 옆에 있는데 왜 막상 머리는 이경우를 떠올리는 거야 난. 그렇게 상훈이와 영화를 보러 왔다. 그런데 민지는 영화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이경우와 이경우 동창회의 생각뿐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상훈이와 같이 영화를 본 후 다시 길거리로 나왔는데 그 순간 또 민지의 눈에 들어온 건 이전에 사귀었던 안중원이었다. 민지는 또 눈이 마주칠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안중원 오빠와 그의 친구들이 상훈이에게 아는 척을 했다. 민지는 생각했다. 뭐야? 안중원 오빠 친구가 상훈이 친형이었어? 상훈이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한다. 민지는 왜 하필 상훈이의 친형이 안중원 오빠의 친구인지 이 동네가 참 좁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상훈이가 갑자기 전시회 좋아하냐고 물으며 다음 주 주말에 같이 가자고 말한다. 민지는 왠지 내키지 않았다. 이렇게 상훈이와 같이 있어도 이경우 생각뿐이고 알고 보니 상훈이의 친형이 자신의 전남친과 친구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상훈이와 헤어진 뒤 집으로 왔다. 민지는 상훈이와 오늘 만나자고 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런데 민지는 상훈이와 만난 걸 후회하는 것보다 이경우와 이경우의 동창 여자애가 사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더 궁금했다. 그래서 그 여자애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했다. 분명 사귀는 것 같았는데 왜 페이스북에는 사귄다는 흔적이 없는 건지 민지는 이 둘이 아직 사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같이 시험 공부를 하러 카페에 모였는데 민지는 이때 친구들에게 말했다. 시내에서 안중원을 봤다고. 그러자 아람이는 말한다. 아, 너 안중에도 없던 그 사람? 민지는 아람이의 말이 왠지 모르게 짜증났다. 어쨌든 민지는 말을 이어갔다. 괜히 만난 것 같다고. 만나지 말 걸 그랬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만났냐고 묻는 친구들이었고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오아람은 말한다. 너 걔 갖고 노는 거 아니면 빨리 끝내. 민지는 오아람의 말이 거슬렸다. 내가 무슨 갖고 놀긴 갖고 논다는 거야.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하지만 오아람은 맘도 없으면서 그러는 게 갖고 노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진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듯 했다. 민지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쟤네까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더 짜증이 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미가 말한다. 민지야, 너 생일 파티 언제 할 거야? 공주 형이 다음 주 주말에 이경우 생일인데 그때 시간 비냐고 하는데 넌 생일 파티 언제 할 거야? 민지는 자리미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경우랑 같이 생일 파티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겠는데? 그래서 민지는 말했다. 그럼 그냥 걔랑 같이 주말에 생일 파티 같이 할까? 자리미는 공주 형한테 물어본다고 하며 전화를 한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 중학교 동창 애들 다 올 것 같다고. 근데 너네가 걔네를 모르니까 좀 애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아, 그럼 이경우 생일 파티 때 그 여자애도 오겠구나. 이경우의 생일 파티에 자신이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니 민지는 너무 착잡했다. 시간은 흘러 이경우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었다. 민지는 너무 궁금했다. 과연 그 둘은 대체 무슨 사이
사이인지. 자신도 너무 가고 싶은데 자림이만 공주형을 따라 이경우 생일 파티를 갔기에 그 순간 자림이가 너무 부러웠다. 괜시리 자림이한테 말을 걸어보며 실시간 생중계를 해달라고 할까도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림이한테는 솔직하게 말할까? 이경우 좋아한다고. 그럼 자림이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미 정상훈이랑 잘해보려고 했던 거를 말해버린 상태였으니까. 분명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지는 자신에게도 이러한 상황도 너무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지 공주형 페이스북에 이경우 생일 파티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의 애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막상 민지는 이경우 생일 파티에 자신만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신은 이렇게 집에 혼자 우울하게 있는데 저 동창 여자애는 저렇게 즐거워 보인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 우울했다. 그 우울한 마음에 이경우에게 카톡을 해도 단답만 오는 이 현실을 생각하니 민지는 더 우울한 마음이 커졌다. 그렇게 얼마 후 민지도 자신의 생파를 시내에서 친구들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훈이에게 톡이 왔다. 잠깐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밖으로 나가니 상훈이는 헐레벌떡 달려온 듯한 상기된 얼굴로 말한다. 생일 축하해 민지야. 그러면서 내미는 작은 선물. 민지는 그 선물을 보고 당황했다. 그렇게 상훈이는 선물만 주고 다시 어딘가로 갔다. 민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당황했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최근에 페이스북에 떴던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를 보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보니 민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상훈이 정도면 진짜 괜찮으니까 이제 이경우는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경우를 향한 마음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자림이가 학교에 이경우의 신발을 신고 왔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 자림이가 왜 제 신발을 신고 온 거지? 뭐지 대체? 아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했잖아. 신경 쓰지 말자. 민지는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자꾸 이경우에게 신경이 가는 자신에게 짜증이 나서 그대로 반을 나가버렸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카페를 와서 여름방학에 맞춰 오아람내 외숙모가 운영하는 펜션 근처에 바다에 놀러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지는 그 일정에 이경우도 오길 바랬다. 그래서 자림이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다. 자림아, 넌 공주형한테 바다 갈 거라고 말했어? 자림이는 말하지 않은 눈치였다. 바다에 가면 남자애들이 질척댄다는 진이의 말에 자림이는 그제서야 공주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왠지 자림이가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낼 것 같진 않았다. 그래서 민지는 자림이의 폰에 대고 말했다. 야야, 너넨 어디 안 가냐? 우린 바다 갈 건데. 역시나 공주형이라면 왠지 같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았고 예상대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겠다며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공주형. 그런데 갑자기 진이는 말한다. 민지야, 그럼 네 썸남도 오는 거네? 민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경우만 생각했지 상훈이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자림이가 공주형네 와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민지는 이경우가 오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으니 애들은 말한다. 야 민지야, 이참에 너도 그냥 사귀어버려. 걔 왠지 바다에서 민지한테 고백할 것 같지 않냐? 민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이경우랑 같이 있을 때 상훈이가 나한테 고백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왔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자림이가 말하길 공주형이랑 3명 정도밖에 못 올 것 같다고 말한다. 민지는 그 3명이 누군지 궁금했다. 제발 이경우가 껴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3명 속에는 이경우는 없었다. 민지는 예전에 이경우와 같이 방학 때마다 놀러 갔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났다. 이번에도 같이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놀러 가서 이경우랑 또 같이 놀 생각에 굉장히 설레하고 있었던 민지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정상훈과 자신을 밀어주려는 이경우를 생각하니 짜증이 났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경우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민지는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았다. 그렇게 며칠 후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준비를 한 후 나가려고 하던 그때 민지의 눈에는 상훈이가 준 목걸이가 들어왔다. 민지는 그 목걸이를 보며 생각했다. 그래, 내 생일 때 상훈이가 이렇게 선물도 줬는데 이번에 상훈이 만났을 때 상훈이가 목걸이 안 한 거 보면 왠지 좀 속상해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민지는 상훈이가 준 목걸이를 착용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향한다. 얼마 후 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경우랑 석호가 왔다. 자신들도 간다고 하면서 말이다. 민지는 이경우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걸까? 그 순간 너무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같이 가서 놀 생각을 하니 왠지 이번 여행도 즐거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지는 생각했다. 목걸이 괜히 차고 왔다. 뺄까? 아니 근데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이경우가 보고 뭐 깊게 생각 안 하겠지? 나만 너무 의식하는 거겠지? 그렇게 민지는 목걸이를 남겨둔 채 친구들과 같이 기차에 오른다. 기차에서 역시 민지는 기대했다.
이경우와 같이 앉기를. 하지만 이경우는 민지 좌석을 지나쳤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자리에 앉는 이경우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아, 이경우 옆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안경민은 민지의 표를 빼앗았다. 민지는 왜 뺐냐고 물어봤는데 안경민이 말했다. 너네 둘이 같이 앉으라고 양보해주는 건데? 표를 보니 상훈이의 옆자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이경우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설마 오해하진 않겠지? 이경우가 오해할까봐 민지는 이경우의 시선에서 안 보이는 창가 쪽에 앉고 싶었고, 그렇게 상훈이와 함께 나란히 옆자리에 앉은 채로 바닷가로 향했다. 일단 도착해서 오아람 외숙모네의 펜션에 먼저 짐을 놓았고 바로 친구들과 같이 바닷가로 향했다. 일단 가져온 짐도 맡길 겸 음료수도 살 겸 해서 여자애들과 같이 근처 편의점으로 왔다. 그런데 어떤 남자 무리가 말을 걸어온다. 민지는 그 순간 진이와 눈이 마주쳤고 이런 생각을 했다. 뭐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헌팅? 일단 이런 관심이 싫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민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덥석 민지의 팔뚝을 잡았다.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난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경우는 그 남자의 팔을 뿌리쳐 주었다. 민지는 이경우가 뭔가 자신을 지켜준 것만 같은 느낌에 괜시리 설레었다. 분명 며칠 전만 해도 그만 신경 쓰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거늘 민지는 괜시리 자신 스스로에게 민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기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경우도 어쩌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는 왜 굳이 그렇게 그 남자의 팔을 뿌리쳤겠어? 그렇게 민지는 이경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씩 희망을 가졌다. 어쨌든 그렇게 애들과 함께 바닷가로 돌아와 신나게 놀았다. 그렇게 한참을 놀고 다시 돌아왔는데 파라솔 밑에 혼자 앉아있는 상훈이를 보게 되었다. 왜 안 놀고 여기 있냐고 하니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훈이.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바다도 처음 와봤다고 말한다. 민지는 괜시리 미안했다. 작년에 계곡도 지금도 괜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정상훈은 말한다. 괜히 온 거 아니야. 계곡 안 갔으면 너랑도 못 만났을 테고 그래서 이제는 물이 좋아졌어. 민지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상훈이의 멘트에 순간 당황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김병훈과 안경민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렇게 정상훈을 바다로 데려갔다. 하지만 상훈이의 그 말에 고마움과 설렘보단 미안함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맘속에는 상훈이가 아닌 이경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닷가에서 논 뒤 펜션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이 말한다. 아, 허브솔트 안 가져왔다. 그 소리를 듣더니 진이는 말한다. 그럼 나랑 민지랑 허브솔트 사러 갔다 올게. 민지는 진이가 왜 갑자기 자기를 데려가려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이는 말한다. 이런데 왔으면 솔직히 남자한테 번호 좀 따여봐야지. 아람이한테 말하면 백 다 혼낼 거니까 너가 좀 같이 가자. 민지는 그 순간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 그렇게 밤에 바닷가로 나오니 낮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다. 민지는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늦으면 왠지 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경우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어떤 남자들이었다. 또 헌팅을 하러 온 것 같았다. 민지는 왠지 이런 헌팅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누군가 뒤에서 소리친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경우였다. 이경우는 민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런 이경우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얘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는 승질을 부리기 시작한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왜 승질을 부리냐고 말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경우는 민지의 팔뚝을 잡으며 말한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민지는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진이도 있는데 왜 하필 내 팔을 잡은 거지? 얘도 나한테 감정이 있는 게 맞는 건가? 어쨌든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 마저 저녁을 먹었고 미리 공주형 생일도 축하해주곤 했다. 하지만 민지 머릿속에는 온통 이경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생각들 뿐이었다. 예전부터 느낀 건데 왜 자꾸 나를 은근슬쩍 챙겨주는 거지? 낮에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옆에 진이도 있었는데 왜 굳이 내 팔을 잡은 거야? 민지는 이경우의 속마음을 알고 싶었다. 그렇게 한참을 이경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아람이 말했다. 야, 확실하게 좀 해. 니 그딴 식으로 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민지는 순간 뜨끔했다. 오아람이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버려서 그래서 순간 너무 뜨끔했다. 어쨌든 그렇게 밤바다로 나가 불꽃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놀았다. 하지만 민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아람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너 걔 갖고 노는 거 아니면 빨리 끝내. 맘도 없으면서 그러는 게 갖고 노는 거지 뭐야? 니 이경우 좋아하잖아. 확실하게 해. 니 그딴 식으로 구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솔직히 오아람의 말이 틀린 게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을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상훈이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정상훈이 옆에 있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복잡해서 민지는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잘 풀릴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그때 정상훈이 말했다. 민지야, 아직도 나 별로야? 민지는 갑작
갑작스런 상훈이의 말에 너무나 당황했다. 그래서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처음 봤을 때보다 편해졌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정상훈은 말을 꺼냈다. 나는 처음 너 봤을 때부터 이상형이었는데 지금도 그래. 너만 괜찮으면 사귀고 싶어. 민지는 그 순간 느꼈다. 얘는 진짜 날 많이 좋아하나 보구나. 그런데 그때 민지는 엄청난 갈등을 했다. 난 이경우가 좋은데 정작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애는 상훈이지. 이경우는 왠지 나보다 그 여자애한테 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상훈이는 날 위해서 항상 정성스럽게 대해주잖아. 그렇게 민지는 고민 끝에 상훈이에게 대답을 했다. 그럴까? 민지는 확실히 그 순간 상훈이라면 자신에게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상훈이를 좋아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손도 먼저 잡아보며 그렇게 상훈이와 함께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순간 벤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민지는 생각했다. 누구지? 혹시 이경우인가? 그렇게 바닷가에서의 두 번째 날에 아침이 밝았다. 아침부터 친구들과 함께 아침밥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경우가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그런 이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뭐지?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어쨌든 다시 그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다. 민지는 밥을 자주 해보지 않아서 매우 미숙했지만 뭔가 버거워할 때마다 상훈이는 옆에서 도와주곤 했고 뭔가 하는 것마다 굉장히 능숙해 보였다. 민지는 그런 상훈이를 보며 생각했다. 상훈이는 요리도 잘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민지는 주스를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이경우는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민지는 뭔가 예전처럼 이경우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주스만 가지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말을 걸었다. 야, 너 상훈이 좀 좋아졌냐? 민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아까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게 이것 때문이었나? 하지만 민지는 그렇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경우는 잘됐다고만 답했다. 민지는 그런 이경우를 보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마 어제 벤치 쪽으로 온 사람이 진짜 이경우였던 건가?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경우에게 물어봤다. 야, 이경우, 너 혹시 어제 벤치 쪽 왔었어? 그런데 이경우는 뭔가 당황한 듯 갑자기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글쎄다. 민지는 이경우가 뭔가 대답을 피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는 이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진짠가? 진짜 어제 벤치 쪽에 왔던 게 쟨가? 어제 상훈이랑 있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별로인 건가?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게임에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폭탄 음료도 먹자고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오아람네 외숙모가 진실게임 기계를 주셨고 그렇게 진실 게임을 시작하게 됐다. 첫 번째 주자는 이경우였다. 진이는 이경우에게 물어봤다. 혹시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민지는 궁금했다. 이경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지에 대해서. 이경우는 없다고 대답했고 기계는 거짓이라고 답했다. 이경우는 기계가 거짓이라고 뜨자 매우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이경우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설마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진실 게임을 거쳐 친구들과 다른 갖가지의 게임을 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벌칙주를 마셔보니 맛이 너무 이상했다. 대체 뭘 넣으면 맛이 이렇게 없는 건지. 그런데 그 순간 이경우는 또 옆으로 와서 말했다. 술 탔으니까 먹지 마라. 민지는 자꾸 이경우가 왜 은근히 자신을 챙겨주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그런데 정작 그 동창회랑은 왜 그렇게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만약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였다면 왜 자꾸 정상훈과 나를 밀어주려고 했는지. 민지는 그런 이경우가 괘씸했고 그래서 이경우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술이 타져 있는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지뿐만 아니라 자림이 역시도 취해 보였다. 그런 자림이를 공주영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렇게 게임하는 분위기는 끝이 났다. 그 순간 민지는 자연스레 눈길이 이경우 쪽으로 향했고 이경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듯해 보였다. 민지는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지 이경우에게 너무나 묻고 싶었다. 벤치에 온 거 너 맞냐고. 왜 아침에는 그렇게 기분이 별로였던 거냐고.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은근슬쩍 챙겨주는 거냐고. 이경우 너도 나 좋아하냐고. 민지는 그렇게 이경우에게 묻고 싶었다. 그래서 민지는 밖으로 나간 이경우를 따라 밖으로 걸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경우가 앉아있는 벤치 뒤에 섰다. 그리고 민지는 이경우에게 말했다. 야, 이경우 옆에 앉아도 돼? 이경우는 맘대로 하라고 했고 그래서 민지는 이경우 옆에 앉았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경우는 정상훈이 보면 오해할 것 같다고 말을 한다. 민지는 궁금했다. 이 상황에서 왜 정상훈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경우도 자신을 좋아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챙겨주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경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지, 정상훈이 보면 안 된다면서 왜 계속 앉아있는 건지 민지는 너무 궁금했다. 이경우가 말을 걸어온다. 많이 마셨냐? 그러게 많이 마시지 말랬잖아. 상훈이가 걱정하겠네. 민지는 왜 자꾸 정상훈 얘기를 꺼냈는지 너무 짜증이 났다. 그래서 민지는 이경우에게 말을 했다.
사실 나 어제 고백받았어. 이경우는 처음 듣는다는 듯 그래서 사귀는 거냐고 물어본다. 민지는 대체 왜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너무 답답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다가와주면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지는 입을 뗐다. 만약에 내가 너 신경 쓰인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경우는 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을 걸어온다. 장난치지 말라고 진심이냐고까지 한다. 그래서 민지는 진심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지난 1년간 상훈이가 잘해줘도 자꾸 신경 쓰였어 너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경우가 말을 자르며 말한다. 야 아니다. 없던 일로 하자. 민지는 예상치 못했다. 이경우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어떻게 이걸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말을 자르면서 이경우는 말한다. 미안한데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전처럼 지내자. 걔 상처 안 받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이경우에게 거절당했다라는 것보다 너무 자신의 마음을 늦게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민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민지는 그렇게 한참을 울며 지난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더 솔직하게 이경우에게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경우가 날 좋아해주길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뭔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민지는 과거에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너무나 후회했고 그래서인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또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다. 정상훈이었다. 울고 있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정상훈을 보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상훈아, 이러지 마. 네가 자꾸 이러면 난 너한테 더 미안해지잖아. 사귀자고 했는데 다시 너를 내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순간 상훈이가 안아주는 것이 느껴졌다. 민지는 생각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가 이경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너무 미안해. 그렇게 민지는 한참을 울었다. 바닷가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친구들과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경우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자신과 정상훈이 잘 통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민지는 그런 이경우를 보며 생각했다. 어제는 잘 정리하라 해놓고 또 이제는 잘 어울린다는 식으로 말해? 민지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경우가 너무나 짜증이 났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역에 도착했고 민지는 상훈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상훈이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그래,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상훈이한테 잘할 거야 이제. 그렇게 상훈이와 헤어진 뒤 오아람네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그렇게 오아람네 오빠의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오아람이 말한다. 야, 정한 거야? 민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오아람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한다. 이경우 좋아했던 거 티내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훈이의 톡을 보고 민지는 생각했다. 그래, 난 상훈이한테 잘할 거고 잘해야만 돼. 앞으로 이경우는 절대 신경 쓰지 말자. 민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